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 오늘도 힘차게 팔공약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일단 그 새로운 전학생이 한 분 왔기 때문에 오. 우리 소개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현장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음성만입니다. 팔공야학에 가면은 대구 경북에서는 가장 뜨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여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벌써 6월이잖아요. 오. 덥지 않아요? 벌써 더워요.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이 이제 역대급 더위가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해 걱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매해 역대급일 것 같다고. 실제로요. 대구의 그 여름 평균 온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100년 전에 비해서 1.7도나 올라갔대요. 그게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식량 문제, 건강 문제 아이고. 이런 것까지 직결되니까 저 앞으로 정말 걱정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날려주실 어? 아주 시원한 분이 시원한 분이요? 예, 저희 팔공약을 찾아주실 거거든요. 혹시 뭐 에어컨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신가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뭐 사장님? 누구예요? 궁금해요. 아이스크림 사장님 이겠어요? 아니요. 알겠죠? 미안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대구를 조금 더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야, 키가 엄청 크시네요. 경북대학교 정형외과 정태열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조경학과 교수님이신 거예요? 네, 야, 그렇습니다. 아니 그 조경이랑 더위랑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조경은 뭘까요, 여러분들? 조경. 조경. 저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아주 부잣집 잘 사는 집 저택에 막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연못도 있고 이런 걸 꾸미는 걸 조경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경하면 아파트 조경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나무 심고 꽃 가꾸고 그쵸. 좀 예쁘게 만드는 뭐 그런 느낌 아닌가요? 우리 유현 학생이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조경학과 원서낸다 그러니까 야, 조경학과 그거 뭐 하는 곳이야? 나무 심는 곳? 그런 이야기를 80년대에 제가 들었습니다. 아하. 최근에 오는 학생들한테도 조경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조경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언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 그러면 조경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조경을 설명하자면은 조경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뭡니까? 이상형이에요? 이상향, 남자가 아니고 결혼밖에 모르네요. 나는 어디서 살고 싶을까 하는 게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 살고 어떤 곳에 살고 싶은지. 싶을까? 뭐 연못도 있고 집 앞에 뭐 물고기도 있고 막 이쁜 장미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이상향은 뭐냐면 인간이 꿈꾸는 상상해낸 거거든요. 과거의 이상향. 과거의 이상향은 우리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토피아. 그렇죠. 같은 지상낙원. 지상낙원. 음. 이제 최초로 기록된 게 성서에 보게 되면 성성에. 예, 예. 주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맞아요. 이 글귀를 갖고 1500년도에 그거를 에덴의 동산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1800년대 또 그랬어. 그래서 1500년대 그림하고 1800년대 그림이 뭐가 달라 보입니까? 뭔가 자연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나무가 확실히 많아졌어요. 숲이 많이 문제가. 보여요. 왜 더 나무를 많게 그렸을까요? 1500년대보다 네. 1800년대에 자연이 더 적었던 거예요, 주변에. 아. 더 원하는 마음이 커졌던 게 아닐까. 이상적인 네, 네. 세상을 그린 거죠. 그러면 1800년대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산업혁명. 도시화되면서 발전하니까. 그렇죠. 도시화가 됨으로 해서 뭐 자연이 전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세기에 도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자연을 더 부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시대에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인간이 자연을 갈망하는 자연의 조건들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자, 그러면은 현대의 이상형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요거는 누구 집일 것 같습니까? 저희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수도원 부럽네요. 같이 생겼는데, 수도원. 수도원. 오.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푸릇푸릇하니. 네. 왠지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빌 게이츠. 역시 아. 빌 게이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시는 집을 보게 되면 집은 조그맣고 주변에 자연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이상향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Curtis, is it time? It's time we take the engine.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설국열차. 재밌게 설국열차. 봤어요. 윗칸에 있는 풍경하고 아래칸에 있는 풍경이 완전히 다르죠. 너무 다르죠. 다르네요. 어떻게 달라요? 자연이 있고 없고. 그렇지. 네. 윗칸에는 열차 안에서도 다 구현됐습니다. 네. 물, 공원을 분수. 만들어놨어요. 나무, 아. 열매, 새소리, 향기. 근데 아래칸은 어때요? 창고 같죠. 풀 한 폭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영화의 음. 그 색감이 굉장히 달랐던 걸로 기억이 맞아요. 돼요. 아레카는 굉장히 우중충하고 좀 어두운 반면에 앞으로 갈수록 좀 푸릇푸릇해졌나요? 맞아요. 꽃도 막 가꾸고 화사한 느낌이 있고 있었던 정원처럼 것 예쁘게 꾸몄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영화에서 다루는 것은 뭐냐? 미래 이상향도 결국은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다. 하하. 인간이 꿈꾸는 이상향 과거, 현재, 미래도 자연이라는 거죠. 실제로 인간이 좋아하는 자연은 우리가 인간의 손이 조금 간 2차적인 자연, 뭐 정원이나 공원 이런 겁니다. 종양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집을 만드는 뭐 거기서부터 그 정원이 발생됐다고 그러고요. 이제 고대 이집트, 오. 이집트에는 벽화 속에서 개인 정원이나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묘지 정원도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아주 특징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원의 형태가 갖춰진 거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로마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폼페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화산 폭발. 화산 폭발. 예. 그래서 18세기 전까지는 로마 시대에 정원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폼페이 화산재에 덮여진 도시가 18세기에 이제 발굴되면서 로마 시대의 정원의 형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정원의 형태가 지금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 정원 같이 공간의 위계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 그 다음에 외부인이 출입이 못하는 공간, 부엌에 주로 쓸 수 있는 부엌 정원까지도 갖춰진 게 로마 시대의 정원입니다. 이제 중세에 가게 되면은 종교적인 색채가 사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성들이 수도원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원의 형태가 굉장히 수도성의 생활에 밀접한 그런 정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실제적인 정원의 형태, 큰 정원을 보게 된 거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뭡니까? 인간을 부활시키는, 인간성을 부활시키는 거든. 인간의 입장에서 정원을 만들어야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때 시작됩니다. 신 중심에서 이제 인간 인간 중심의 중심. 정원으로 넘어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중세로 오면. 중세는 아무래도 신의 입장이 조금 강하고 그러다가 르네상스라는 것들은 인간 중심의 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원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르노트르라는 이 정원의 대가가 나타납니다. 르노트르가 만든 정원이 이제 평명 기하학시라는 정원의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전까지는 이 중세에 있어서는 이 위에서 이렇게 보는 정원이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기법은 큰 정원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트릭을 많이 썼습니다. 르노트르가 만든 보르 비공트 정원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보르 비공트 성에서 이렇게 정원을 보는 거. 그럼 정원이 가장 끝점에 뭐가 있냐면 아이스탑에 헤라클레스 상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상에서 보게 되면 뭐가 인상적으로 보이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성이 아주 인상적으로 보이고 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쪽에 있는 자연이
아주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인간이 자연을 꾸미고 가꾸는 이 정원, 이 조경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된 거네요. 그거를 이제 조경학적으로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음. 조경 행위가 있었다고 그렇게들 많이 확대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요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정원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죠. 가진 자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직까지 대중화된 그런 정원의 모습은 아직은 그런 르네상스까지는 안 나타나. 음, 프랑스를 여행 가시면은 베르사유 궁전을 더 많이 가죠. 네. 베르사유 궁전이 탄생된 비화가 뭐냐면 이 보르피 공투 정원을 만든 사람이 루이 13세 때 재무 대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대신이 루이 14세가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 잘 빌라고 자기 정원을 소개해줬어요. 루이 14세는 정원이 굉장히 탐이 나. 네.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가 그랬어요. 저 정원을 만든 사람은 한번 불러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불러오니까 거기 느노뚜르라는 사람이 와서 루이 14세를 위해서 만든 정원이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루이 14세의 절대적인 권력을 정원에다가 이렇게 투영을 시켰다. 그 결과물이다. 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만들었겠죠. 왕의 입장에서는 자연도 지배할 수 있다는 네. 형태가 이제 서양 정원에서 나타난 거예요. 정원의 모습이 권력을 또 상징하는 거네요. 그렇죠. 음. 동양적인 상호에서는 자연을 인간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자연을 거스르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저변에 깔려 있지만은 서양적인 사고는 아니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원의 형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들어가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영국에서 정형식 정원에 대해서 너무 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이제 루소라는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걸 막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경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정형식 정원에서 조금 자연을 좀 더 가미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경가 중에 윌리엄 켄트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조경 수법의 선두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원의 형태가 정형식에서 자연 풍경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국을 가시면 큐 가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고 영국이고 언제 가볼라나요? 그렇죠. 네. 영국 사람들의 어떤 정원에 대한 문화, 정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반영된 게 큐 가든입니다. 영국 귀족들은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든지 해외 여행을 가면은 꼭 돌아올 적에 뭘 갖고 오느냐면은 그 지역에 아주 진귀한 식물들을. 그래서 그 식물들을 막 자기 정원에다 막 심었어요. 정원에 있던 식물들을 전부 모아서 지금은 세계적인 식물원이 된 겁니다. We're trying to cover around 10 different countries or areas over 6 continents. So, for example, you can have the Americas, one of the most biodiverse continents on Earth, and we look at that through the trees. (18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더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8세기에 가장 큰 우리 세계적인 사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하고 조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더 필요성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아까 이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을 더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조경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산업혁명이 되면 도시화가 촉진이 되고 자연이 더 소멸되고 주변에 더 삭막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깨끗한 공기, 좋은 나무, 새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희구가 더 커질 것 같다. 오, 예, 그런 지금 생각이 우리 수영 학생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1879년 런던 뉴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네. 저걸 보고 혹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도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제일 큰 게 식량. 예. 그죠?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왜 해야 됩니까? 싸는 거. 그 사는 게 문제가 생겨.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게 처리가 안 돼. 네. 유럽에는 과거에도 어때 중세에도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화장 위에서 던져. 그래서 모자나 토가 유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힐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바로 똑같은 하이힐이 거예요. 생겼다. 이제 파리는 예. 워낙 극이 많아서 이게 그냥 못 지나가니까 오. 이제 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 가장 큰 게 뭐냐면 전염병 코레라가 이제 발생해요. 근데 코레라가 발생하니까 그 당시 이제 위생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코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 오픈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하고 똑같이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도시로 와서 하다니까 왜 되면 주말을 쉽니다. 그죠? 그럼 주말에 어디 가야 됩니까? 공원. 그러니까 이제 공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쉴 곳이 필요해요. 쉴 곳이 필요하고 이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영국은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공원을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구 시민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왕실이 갖고 있는 정원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런던에 가게 되면 공원이 다 됐습니다. 다 버킹엄 궁전 주변에 있어요. 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초창기에 영국 왕실들이 갖고 있는 정원을 이제 개조해가 공원화하는데 일주일 내내 개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에만 개방했나요? 이틀이나 3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정원이라는 아주 왕족이나 귀족들만의 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공원의 요구가 점점 거세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하고 만든 첫 번째 공원이 버컨헤드 공원이랍니다. 여기 이제 버컨헤드 공원의 사진입니다. 공원 변두리에 뭐 요리 주차장 같이 보이는 게 없습니까? 있어요. 부채꼴 모양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영국이 땅값이 비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잉여금으로 공원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 공원이 영국의 최초의 도시공원입니다. 그 지자체가 만드는. 영국 최초의 도시공원. 네, 이게 이제 버컨헤드 공원인데, 이제 이 버컨헤드 공원을 누가 가게 되느냐면은 여러분이 생각나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큰 그런 공원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에. 그렇죠. 센트럴 파크.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까지는 모릅니까? 센트럴파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옴스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대 후반에 영국을 이렇게 방랑합니다. 그 어느 순간 이 버컨헤드 공원을 앞을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보니까 야,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미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공원이 없지?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옴스테드가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돌아와서 뉴욕 시에 가서 설득을 하죠. 여기를 공원을 만들자. 맞아요. 네. 그래서 센트럴파크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가보신 분? 가긴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100만 평 정도.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 큰데 그 당시에 그 정도 큰 땅 부지에 공원을 만들려고 그랬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겠습니까? 반대했을 것 같아요. 반대가 심했겠죠. 반대가 심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설득했는 말들이 그때 나온 말들이죠. 지금 이 땅에 공원을 만들면은 정신병동을 이만큼 만들어요. 하하. 그 공원을 만들면서 이제 그 기폭절에서 여러 곳에서 공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뉴욕에 그 센트럴파크가 있으니 가장 피해를 본 도시가 어디냐면 보스턴입니다. 주말만 되면은 보스턴 시민들이 전부 다 센트럴파크로 가는 거예요. 뉴욕으로 몰려오는군요. 예, 돈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뉴욕은 논한 거 아니에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스턴 시장이 이제 이래 된 거죠. 보스턴 시장님이. 배 아픈 그 거다. 보스턴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그러니까 했나요? 이제 센트럴파크를 만든
홈스테이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선택을 잘한 거지. 뭐냐면은 뉴욕하고 똑같은 큰 공원을 만들어 보면은 이 경쟁 관계잖아, 그죠? 근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때 하는 게 뭐냐면은 공원 녹지, 공원을 하고 녹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트워킹을 쫙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공원 녹지 파크 시스템이라는 말을 별칭을 붙입니다. 제가 2019년인가 보스턴을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녹지들이 노화되고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도로 폭이 넓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도로를 줄여서 다시 녹도를 만들고 그린웨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스턴이 아주 잘 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구시도 2010년경에 대구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 모델이 되는 게 보스턴 파크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정원과 공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좋은 공원의 조건은 뭘까요? 어떤 공원이 좋은 거예요? 조경학과 교수로서 유럽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 편입니다. 가서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공원으로 태어나면 유럽에 태어나겠다. 유럽의 공원들은 어떠냐면은 출근할 적에, 퇴근할 적에, 등교할 적에 항상 공원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원들은 어떨까요? 찾아가야 돼요. 멀리 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사실은 공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맞아.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공원의 조건이고 최근에 2019년에 뭐 생겼습니까? 코로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다양한 분야에서도 합니다. 그중에 공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까? 네. 젊은이들 어떤 데 올까요? 애들 키우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뭐 살기 좋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야 우리 집 옆에 바로 큰 공원이 있다. 예. 중요하죠. 지금보다 미래는 훨씬 더 공원에 대한 요구 조건도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이 마음의 울림 참 이런 게 크다는 점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데 문득 궁금한 것이 정원하고 공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의 정원들은 개인이 만든 그다음에 공간 규모도 좀 적고 그다음에 공원은 공공이 만들고 규모가 크고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진 시점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가진 정원에서 공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으로 이거는 정원이고 이거는 공원이라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다는 거군요. 공원과 정원을. 네. 저는 규모로 구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실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근데 비석은 분명히 공원이라고 서 있어.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거기도. 근데 너무 작아. 근데 이제 정원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들은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크죠. 그래서 이제 그 규모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 다른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정원이 개인이 소유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정원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서 공간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아주 낙후된 마을이었고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복지적으로도 사각지대가 많고 아주 좀 삭막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볼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골목 정원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식물들을 골목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골목에 나와 있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소통도 늘고 식물을 가꾸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많이 힐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을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계절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꽃을 집 앞에 다 내놔놓고 내 집 앞에는 내가 다 키우고 일하는 사람들, 주민들 전체가 다 그래요. 한두 집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래 몸소 하는 곳은 없대요. 이웃에서 꽃 가지고 서로 뭐 이래 이쁘다 하면 갖고 가라, 갖다 심어라. 그 정도로 이제 동네에 꽃으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를 만드는데 이 정원이나 공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의 순찰을 돌다가 보면은 주민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식물 가꾸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반대하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네. 집안에 있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식물들이 골목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골목 정원을 만들어지게 시작을 하였고 서로 경쟁적으로 골목 정원을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에 뭐 팍팍한 도시 삶에 웃음 지을 일이 잘 없는데 일단 딱 나가면 저렇게 예쁜 이제 꽃밭 정원이 펼쳐져 있으니까 주민분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냥 꽃을 네. 보는 순간 막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학생들 들고 예. 여기 이제 찾아가서 이제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참 대단한 것들은 예. 사실은 이제 저 사업을 주민들이 하기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대구시의 도시재생의 모델이 돼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새삼 공원의 중요성이 다시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거 형태가 압도적인 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잖아요. 마당 있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파트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공원의 중요성과 필요성 더 절감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또 지자체에서 신경 쓰는 부분들이 다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걸 판단하는 척도의 한 가지로서 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도시공원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잘 좋아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 어떤 유명한 공원이 있냐고 물어보면 떠오르는 상징성 있는 공원이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공원에 갈 때 이게 입장료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은 없죠. 그 당시에는 돈을 내고 입장료 낸 기억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릴 적 추억이 그러니까. 앞산공원이랑 두리공원이 진짜 많거든요.